자, 2013년도 2회 6월 2일 날 시행했던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호구역 유수검지장치 적용 시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제 헤드가 자, 폐쇄형하고 개방형이 있다 있습니다. 폐쇄형하고 개방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해당하는 이제 구역이 용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방호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방호구역. 자, 방호구역이라는 것은 유수검지 장치 한 개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 바닥 면적을 이제 방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검지 장치로 영어로 쓰죠. 유수검지 장치. 자, 유수검지 장치를 용어로 씁니다. 자, 근데 이제 개방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호구역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방수구역을 표현하죠. 방수구역. 예. 그래서 이제 개방형 헤드가 유수검지 한 개당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헤드 개수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제 방수구역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방형 같은 것은 방수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수검지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일제 개방 밸브라 하지. 일제 개방 밸브라 한다. 자, 그래서 자, 유수검지 장치에는 뭐가 있다? 습식에 해당되는 이제 알람 밸브가 있고, 습식에 해당되는 이제 알람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에 해당되는 이제 건식 밸브, 그 다음에 이제 준비작동식 밸브가 있지.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하고 이제 부합식, 부합식에 해당되는 이제 유수검지 장치가 뭐가 있느냐? 준비작동 밸브가 있지. 밸브.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건식 밸브는 영어로 뭐 이제 드라이 밸브라 하고, 준비작동식 밸브는 이제 프리 액션 밸브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폐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방호구역이, 유수검지 장치 한 개당 이제 방호구역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구역이, 얘는 3,000 스퀘어미터를 이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수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 헤드가 50개 이하, 50개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보고 그럼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을 보게 되면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은 3,000 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맞죠? 이거는 이제 폐쇄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 개 이상의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를 설치할 것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방호구역에 이제 유수검지 장치 한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개가 담당하는 구역이 이제 3,000 스퀘어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문상에 보게 되면 뒤쪽에 일제 개방 밸브 설치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문제 자체가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자, 일제 개방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 헤드에 해당됩니다. 개방형 헤드. 굳이 뒤쪽에는 뭐 없어도 되는데 일단 나와 있으니까 이해할 때는 폐쇄형은 일제 개방 밸브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든 간 방호구역은 각 층, 한 층에 한해서만 이렇게 듭니다. 물론 이제 예의사항은 있죠, 예의사항. 헤드 개수가 이제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예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되어 있죠. 문제가 폐쇄형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제 틀렸죠.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 배관 길이가 18m이다. 배관에 설치하는 행가의 최소 설치 수량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프링클러 헤드 배관을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수평
주행 배관이라 하고, 자, 수평 주행 배관에 하는 역할은 교차 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수평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교차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차 배관이다. 자, 교차 배관에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교차 배관에 하는 역할은 이제 가지 배관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 교차 배관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가지 배관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요게 이제 가지 배관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 배관에 하는 역할은 뭐야? 헤드가 설치되는 그런 배관이 이제 가지 배관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행가를 설치해 주는데, 행가라는 건 뭐냐면 요 배관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배관이 지나간다 해서 지지가 됩니까? 지지가 안 되죠. 그래서 배관을 이제 천장에다가 달대 볼트를 이용해서 배관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행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행가를 이제 중간중간에 연결을 해야 된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달대 볼트를 연결하고, 요게 이제 달대 볼트다. 달대 볼트고, 요게 이제 행가다, 행가. 예. 행가 이제 원형으로 돼 있지. 배관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가도 마찬가지 이제 요런 식으로 돼 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달대 볼트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교차 배관 길이가 18m다. 그러니까 교차 배관이 요거니까 여기 한 개당 이렇게 행가가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행가는 이제 교차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거리를 이제 4.5m 이내마다 이렇게 한 개를 설치하게끔 돼 있지. 그래서 교차 배관 길이가 18m이기 때문에 18m니까 한 개당 이제 행가가 4.5m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18을 이제 4.5m로 나누게 되면 이제 행가 개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답은 이제 4개가 되겠지. 4개. 4개가 되겠다. 자, 4개가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수평주행 배관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달대 볼트가 달리는데, 수평주행 배관도 마찬가지. 행거가 몇 메다마다 4.5m마다 이제 한 개씩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5m 이내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지 배관에는 이제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는데, 자, 가지 배관에 이렇게 이제 헤드가 이렇게 설치된다. 자, 헤드가 설치될 때 이제 가지 배관도 헤드 사이에 이제 행가가 연결된다. 자, 요렇게 이제 행가가 연결되는데, 요 행가 거리는 3.5m 이내마다 이제 한 개씩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제형구역의 크기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제형구역의 면적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제형구역의 면적은 이제 법상으로 다 그 화재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지. 제형구역은 이제 1000스퀘어미터, 1000스퀘어미터 이내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1000스퀘어미터 이내로 하고, 1000스퀘어미터 이내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쭉 긴 경우에 이제 1000스퀘어미터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이렇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0스퀘어미터가 이제 안 되는 경우에도 제형구역을 이제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그 기준이 이제 여기가 예를 들면 원으로 해서 60m, 60m 이제 보행거리로 이제 60m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이제 60m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60m.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제형구역을 별도로 하나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제형구역은 이렇게 60m 이제 원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3번에서 이제 하나의 제형구역의 면적은 되기 때문에 답은 가번이지 1000스퀘어미터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고정식 할로겐 화합물 공급 장치의 배관 및 분사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 구역 내에 할로겐 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 방식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입니다. 자, 이미 할로겐 화합물은 이제 오존층 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를 이제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규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할로겐 그 화합물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 이제 한 회 한 문제 정도가 할로겐 화합물 이제 소화 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어차피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고정식하고 이제 두 개 이동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동식. 자, 이동식이다. 자, 그런데 고정식은 또 두 가지로 분류해. 고정식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자, 전역 방출 방식하고 국수 방출 방식.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자, 전역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실 전체를 방호구역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이렇게 헤드가 배관 및 이렇게 헤드가 설치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전역 방출 방식이라 하지.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고정식 할로겐 화합물이다. 자, 고정식 들어갔지. 고정식이다. 그런데 공급 장치의 배관 및 분사 헤드를 고정 설치해서, 자, 근데 전역 방출 방식이 이제 배관 및 분사 헤드를 이제 고정 설치한다 했기 때문에 고정식이다. 설치해서 밀폐 방호 구역 내에, 자, 이렇게 한실 전체를 이제 밀폐 방호 구역 하는 것은 뭐다? 전역 방출 방식이다. 전역 방출 방식. 자, 그래서 이제 답은 가번이지. 그러나 이제 여기 국수 배출 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느 한 실에 예를 들면 특정 대상물이 있다. 이렇게. 특정 대상물이 있을 경우에 배관을 마찬가지 고정식이니까 고정식으로 이렇게 배관을 설치하고 헤드를 이렇게 설치해서 요 지역에만 얘만 이렇게 이제 할로겐 화합물을 이제 이렇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뭐죠? 국소다. 일부만 이렇게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국소 배출 방식이다. 국소 방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동식 같은 것은 이제 할로겐 화합물 호스 릴이 있죠, 릴.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된 것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호스가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불이 난 곳에 이제 직접 방사해서 끄는 것이 이제 뭐다? 이동식이다, 이동식. 자, 그래서 이제 라본에 보게 되면 반이동식 방식 같은 것은 없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차고에 기준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할 때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의 기울기는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물분무.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비슷한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물이 빗방울 모양으로 적상으로 이렇게 방사가 되는데,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안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얘는 B급과 이제 C급의 소화 기능이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차고 주차장에 한해서 차고 있는 이제 주차장에 한해서 물분무 소화 설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차고나 주차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조건이 차가 이제 그 기름을 쓰기 때문에, 또 뭐 차고 같은 데에 차를 이제 청소하다 보면 이제 기름 같은 게 묻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유류 화재, 자, 유류 기름이 있다라고 전제하에 이 물분무 소화 설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 같은 데에 이 물분무 소화 설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름하고 섞여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게 되면 불이 만약에 붙어 있다. 그렇게 같으면 이제 화재 확산이 위험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렇게 이제 어느 일정한 곳에 이제 경계턱을 주고 이렇게 이제 주차장에 이제 부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이렇게 배수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배수구고, 자, 요거는 경계턱이지. 예. 자, 경계턱을 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이제 10cm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차고인데, 여기 차고. 차고는 이제 경사가 이제 얼마를 준다? 100대 2다, 100대 2. 100분의 2를 준다, 100분의 2. 결국 뭡니까? 100분의 2를 준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분해서 50분의 1도 마찬가지 똑같이 100분의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수구를 주고, 배수구를 주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수구가 쭉 연결되겠지, 이렇게. 쭉 연결되다가, 어느 지점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기름을 모아주는 그러한 그 소화 피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40m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40m 이내마다 이제 여기에다가 소화 피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배수구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배수구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 중간에 이제 이 소화 피트를 보면 격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격벽.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다시 이제 물이 나가게끔. 자, 이게 배수구에서 이제 물 분무 소화설을 뿌리게 되면 바닥 같은데 기름하고 이제 섞여서 기름 플러스 이제 물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오죠. 자, 오다 보면 기름이 이제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제 위에 뜨죠. 얘가 여기서 걸러준다, 이렇게. 기름이 떠주고 물만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뚜껑을 열어서 기름을 이제 제거할 수 있게끔 소화 피트를 40m마다 이제 설치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주차하는 바닥의 기울기 요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100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런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요 기울기하고 요 시설이 요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 경계터, 그다음에 배수구 설치하고 40m 이내마다 소화피트 설치한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송수 펌프 주변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이제 가압송수 장치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되면, 밑에 이제 수온에 저수조가 있지. 저수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물을 퍼올려서 이제 가압송수 장치. 자, 가압송수 장치가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압송수 펌프라 하기 때문에, 얘다. 펌프다, 펌프. 가압송수 장치에 이제 펌프다, 펌프 주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여기에 이제 워터 햄머를 설치하고 수격 방지기, 배관을 이렇게 쭉 간다. 쭉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옥내 소화전 함이 있겠지. 옥내 소화전 함이 있고, 요 안에 이제 호스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옥내 소화전까지 연결되는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요 펌프 주변이니까, 펌프 주변. 자, 지문부터 보게 되면, 1번에 펌프의 토출 축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자, 펌프의 토출 축에는 펌프에 보게 되면 여기 프렌즈가 있습니다. 프렌즈.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끔. 프렌즈, 어떻든 프렌즈 근처에, 요 부위에 이제, 요렇게 이제 압력계를 설치한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압력계를 설치한다. 자, 그러면 가보는 맞습니다. 자,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한다. 자,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 밸브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가 있지. 그럼 우리가 그 기준상으로 보게 되면, 개폐 표시형 이전에 성능 시험 배관을 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체크 밸브 다음에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배관을 하나 따서,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지. 여기에는 개폐 표시형 게이트 밸브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량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량 조절 밸브가 들어가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수조에 넣어주게 되면, 펌프가 돌더라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요거를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요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계속 돌리게 되면 이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앞쪽에는 개폐 표시형 밸브지. 개폐 표시형 밸브가 되겠고, 자, 이 뒤쪽에는 이제 유량 조절입니다. 유량 조절 밸브. 유량을 이제 많이 보냈다, 적게 보냈다 했을 때 유량 조절 밸브 설치한다. 자, 요거는 유량계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주겠는 이제 여기 개폐 표시형 밸브하고 유량계 입구까지는 여기는 이제 관 직경에 요 관 직경을 D라 할 경우에 8D를 띄우고 8D. 그 다음 후단부에는 이제 5D를 띄운다. 자,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8D, 5D.
자, 그러면 전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 설치한다? 오케이, 맞지. 자, 그 다음에 답은, 자, 체절 운전 시 압력의 상승을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환 배관을 설치를 한다. 순환 배관. 순환 배관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체크 밸브 전단에서 여기서 연결해서 이제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지. 자, 순환 배관을 설치하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밸브가 들어가? 닐리프 밸브가 하나 들어가지. 닐리프 밸브가 들어간다. 자, 이 순환 배관을 설치하는데, 자, 순환 배관을 설치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자, 여기 요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요 밸브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성능 시험 밸브 요 밸브 닫혀 있고, 닫혀 있는 상태. 요 두 개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펌프를 돌리게 되면 이제 토출 유량이 제로지. 토출 유량이 제로다.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운전이다? 체절 운전이다. 체절 운전.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뭐냐? 펌프를 가동하는데 토출 유량을 제로인 상태에서, 토출 유량을 0인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이 체절 운전이다. 네, 체절 운전. 그래서 체절 운전을 하다 보면, 자, 임펠러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물과 물의 이제 마찰,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케이싱하고 이제 물하고 마찰, 유체와 유체 마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체절 운전을 하게 되면 수온이 상승한다. 수온이 상승하는데 이 수온 상승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 자, 순환 배관을 설치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순환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냥 물이 그냥 빠지죠. 그래서 이제 뭘 설치합니까? 체절 압력 이하에서 미만에서 이제 열리게끔, 체절 압력 미만에서 열리게끔 뭐를 설치한다? 닐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닐리프 밸브. 자, 그래서 요 세팅 압력은 이제 체절 압력 미만에서 이제 세팅 압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환 배관은 무슨 밸브 설치한다? 닐리프 밸브 설치를 하고, 그다음 순환 배관 설치 목적은 수온 상승 방지다. 수온 상지. 자, 근데 지문에 보게 되면 압력의 상승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지. 수온 상승 방지다. 수온 상승. 자, 그 다음에 라를 보게 되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이제 100리터를 사용하라 이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압력 탱크를 설치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관 하나 따서 여기에 압력 탱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에다 이제 배관을 하나 연결해 주게 되면 요게 이제 압력 탱크인데 우리 이제 소방 쪽에서는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이걸 붙이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보게 되면 이 압력 탱크의 앞쪽에 이렇게 이제 압력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대부분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주 펌프용 있고 하나는 이제 추가 펌프용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압 개폐 장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얘 탱크 용량은 이제 몇 리터다? 100리터 이상으로 한다. 100리터 이상.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는 내용이고 6번의 답은 이제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분말 소화 설비의 분말 탱크를 평상시 보수 점검했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되십니다. 자, 평상시. 자, 분말 소화 설비의 개념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 분말 소화 설비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먼저 여기에 뭐가 있느냐? 약재 탱크가 있다. 약재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작은, 요거는 이제 가압용 용기, 약재 탱크 또는 약재 용기. 가압용 탱크 또는 가압용 용기가 붙어 있다. 가압용 용기가 붙어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압용 질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질소를 많이 쓰지. 질소를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여기 연결 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네, 압력 조정기가 들어간다. 압력 조정기. 네. 그래서 이제 압력을 대부분 강압용 가스 용기에는 이제 대략 한 15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세팅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약재 용기를 이 15메가파스칼로 바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압력 조작이 압력을 다운시키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이제 2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다운시켜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약재 탱크에 이렇게 이제 분말가루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스 도입 밸브가 있다. 가스 도입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연결되는 배관에 이쪽에 배관 밸브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클리닝 밸브다. 클리닝 밸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결된 EV에서 나오는 이제 주 밸브가 있습니다. 네, 주 밸브가 있고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분말 소화 약재가 나오는 주 밸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방호 구역이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선택 밸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선택 밸브를 이제 각각의 이제 방호 구역마다 한 개씩 설치하게끔 돼 있어. 자,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설치하는 게 이제 배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하나 또 꽂아주는 게 여기에도 밸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기 밸브가 되겠다. 배기 밸브. 네. 자, 배기 밸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배기 밸브가 있고. 자,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문제를 보겠어. 자, 여기서 이제 배기 밸브 역할은 이제 먼저 이제 가스를 방출하고 난 다음에 요 약재 탱크에 이제 잔존하는 이제 그 질소압이 있을 때 요 밸브를 개방시켜서 이제 이 탱크의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배기 밸브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스 도입 밸브는 이제, 요 이제 그, 압력 조정기에서 이제, 가압력 용기에서 이제 질소가 나오자마자 이 밸브는 이제 개방이 돼서 요쪽 편으로 이제 약재 탱크로, 약재 용기로 이제 질소를 이제 공급해주는 밸브가 이제 가스 도입 밸브가 되겠다. 그다음 주 밸브는 이제 제어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정압 작동 장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일정 압력. 그래서 저기 이 밸브를 여기 가스 도입 밸브 개방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질소가스를 도입하고 요 밸브 주 밸브를 바로 개방하게 되면 분말 소화액체가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바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여기 이제 고체 분말이기 때문에 가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 탱크 안에 있는 그 분말을 이제 이렇게 산란시키는 거지. 산란시키는 그 시간을 주는 그러한 밸브가 이제 주 밸브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선택 밸브는 이제 이거 선택 밸브인데, 선택 밸브는 이제 각 그 방호 구역이, 예를 들면 1번 방에 화재가 발생되면 1번이 열리고, 2번 방이 열렸을 때는 2번이 열리게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자, 평상시, 여기서는 이제 평상시 보수 점검을 상태였기 때문에, 자, 모든 밸브가 이제 어떻게 된다? 다 닫혔어야 된다. 다 닫혀야 된다. 자, 이렇게 다 닫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 밸브도 마찬가지 이제 정상 작동해서 작동돼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선택 밸브도 다 닫혀 있어야 되겠지. 다 닫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클리닝 밸브는 개방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가보이네. 자, 클리닝 밸브의 하는 역할은, 자, 요거 클리닝 밸브의 하는 역할은 이제 뭐냐? 소화액제를 이제 그 방출한 다음에 이런 분말 소화액제 같은 것은 이제 밸브나 이런 이제 그 배관 꺾어지는 부분에 분말가루가 고체이기 때문에 배관상에 잔존합니다. 그러면 그 배관상에 잔존해 있는데 그 공기 중에 수분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응고가 되죠. 응고가 돼서 다음에 소화약제를 방출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압력에 밀려서 밸브 같은 것은 이제 폐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말 소화 설비는 클리닝 밸브를 개방시켜서 배관상에 있는 그러한 분말 가루들을 다 빼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 때는 클리닝 밸브는 이제 닫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나번 배기 밸브는 닫혀 있다. 자, 배기 밸브 닫혀 있다 했지. 자, 그다음에 주 개방 밸브는 닫혀 있었다. 예. 주 개방 밸브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자, 정압 작동 밸브는 정상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정압 작동 장치를 내가 하나 안 그렸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다 하나 그리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정압 작동 장치가 있어. 여기 뭐 스프링 압력이 있고, 자, 요쪽에 이제 요게 이렇게 주 밸브로 작동을 하고, 여기에서 하나의 배관을 연결해서
질소가스를 이쪽으로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탱크 내의 압력하고 이렇게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편차에 의해서 얘하고 이 편차에 의해서 이제 일정한 압력이 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서 이 개방 밸브가 열리게끔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압 작동 장치다. 네, 정압 작동 장치. 그래서 이제 이 탱크가 일정하게 이제 분말 가루들이 이렇게 섞이는 시간, 대략 한 10에서 13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줘서 분말 가루가 이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정압 작동 밸브다. 정압 작동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7번의 답은 이제 가번 클리닝 밸브는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닫혀 있어야 된다. 자, 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신부화재 방호 대상물의 고무류, 면화로 창고, 목피 창고, 석탄 창고, 집진 설비 등에 대한 CO2 가스의 설계 농도와 최적당 소화약제의 양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신부화재의 대상물 같은 게 이제 고무류나 이러한 면화로 창고, 모피 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그 기준마다 방호 대상물마다 틀리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신부화재, 고무류, 면화류, 모피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소화 약재량은 이제 단위 최적당 얼마? 2.7kg이고 설계 농도는 이제 신부화재이기 때문에 이제 불이 바로 안 꺼지죠. 네, 신부화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부화재 같은 것은 이제 이글이글 막 불타는 그런 화재이기 때문에 설계 농도도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75%를 유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라본이죠. 자, 기타 이제 그 다른 것도 다른 방호 대상물이 있는데,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 설비 같은 거, 케이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소화 약재량은 이제 단위 최적당 1.3kg이고, 설계 농도는 이제 얼마? 5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적이 이제 그 55 큐빅미터 미만인 전기 설비 있죠. 전기 설비 같은 것도 이제, 소화 약재량이 이제 1.6. 그 다음에 설계 농도는 50%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구나 이제 전자제품 창고, 목재 가공 창고, 박물관 같은데, 소화 약재량은 이제 2kg이고, 설계 농도는 이제 6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관기의 조속기가 견고한 커버로 피복된 이유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왕관기는 뭡니까? 피난기구죠. 예, 피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관기를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이제 요 안에 이제, 조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속기. 예,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자체가 이제 조속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이제 후크가 있지. 예, 이렇게 훅이 있습니다. 훅. 예, 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돼 있어? 로프가 돼 있지. 이게 로프. 자, 로프가 연결돼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벨트가 있다. 벨트. 네, 벨트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조속기는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겉에 이제 그 커버로 보호를 해주는데, 보호를 해주는 목적이 이제 우리 문제에서 나왔지.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로프는 이제 주로 이제 3mm 이제 와이어 로프로 돼 있고, 철근을 이제, 와이어를 이제 보호하게끔 이제 면사 재질로 이렇게 피복이 돼 있습니다. 피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로프가 되겠고, 로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 이제 몸에다 끼울 수 있는 이제 벨트가 돼 있다. 벨트. 어떤 경우 왕관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무게에서 자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피난 기구가 이제 왕관기가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속기에 대한 문제인데, 조속기는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바깥에 커버로 보호 장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은, 자, 가를 보게 되면 화재 시 화열에 직접 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치된다 했는데, 자, 왕관기 같은 것은 어떻든 간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난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자, 화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나를 보면 화재 시 주수에 의해 직접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기가, 이런 왕관기 같은 것은 이제, 피난 장소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곳에 이제,
함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빗물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주수에 의한 물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자, 달을 보게 되면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모래 따위 잔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다. 그렇죠. 그래서 조속기 같은 게 이제 모래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조속기 장치를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를 보게 되면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뭐 아니겠지. 네. 자, 이렇게 조속기에 이제 완강기에는 구조 같은 거 훅이 있고 조속기가 있고 로프가 있고 벨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보게 되면 이제 거실 바닥 면적이 500스퀘어미터인 예상 제형 구역이 직경이 35m이다. 1시간당 최대 배출량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제연 설비에서 이제 배출량이지.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단위는 이제 큐빅미터 퍼 아워입니다. 시간당 이제 큐빅미터를 이제 방수 배출하는 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연 설비를 보게 되면 배출량이 바닥 면적이 이제 제연 구역의 면적이 거실 제형 면적이 이제 400스퀘어미터 이제 미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0스퀘어미터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0스퀘어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제형 구역마다 이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형 구역으로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고 제형 경계로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제형 경계든 뭐 제형 구역이든 기준은 이제 40m 원에 넘는 미만이냐 초과하느냐로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40m 원 안에 들어가느냐, 원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40m를 이제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배출량이 이제 달라진다. 배출량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본 배출량은 이제 400스퀘어미터 이상이고 원 안에 40m 원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배출량이 얼마다? 4만이지, 4만. 그래서 4만 큐빅미터 퍼 아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0m를 이제 초과하는 곳, 초과하는 곳에서는 이제 기본이 이제 4만 5천이 되겠다. 4만 5천 이제 큐빅미터 퍼 아워가 된다. 큐빅미터 퍼 아워다. 요거는 이제 기본이 되겠다. 요거는 이제 제연 구역으로 한 경우하고 제연 경계로 한 구역인데, 자, 요거는 제연 구역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연 경계로 했을 때는 이제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때, 자, 2m 이하일 때 요 기본 그 풍량이, 배출량이 이제 적용이 된다. 자, 이 제형 구역 같은 것은 이제 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실을 이렇게 두 실이 있을 경우에 아예 실을 이렇게 벽체로 이렇게 막는 것을 완전 제형 구역이라 하고, 그럼 제형 경계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물건이 다 이게 전시 쇼핑할 수 있는데 칸막이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구역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죠. 그러면 쇼핑도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이렇게 벽을 설치를 안 하고 천정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판을 하나 설치합니다. 판을 설치하는데 요거를 뭐라 하냐면 이제 제연 경계 벽이 되겠다. 제형 경계 벽. 자, 그래서 제형 경계 벽의 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60cm 이상이다. 60cm 이상. 그래야만 이제 예를 들면 화재가 이게 발생하게 되면 이쪽 편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연기죠. 그래서 연기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이게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연기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연 경계 벽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여기 제형 경계벽 끝까지 요거를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수직거리라고 용어를 합니다. 수직거리.
그럼 제형 경계벽이 이렇게 쭉 있겠죠. 저 옆으로 쭉 가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제형 경계벽 밑에서 바닥까지 거리가 이제 수직거리인데 2m 이하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직거리는 2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이제 수직거리가 이제 2m를 이제 넘는 경우가 있겠지. 초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직거리에 따라서 이제 요 배출량이 달라진다. 요 배출량이 달라지는데, 자, 수직거리가 요 기본이 이제 2m 이하이기 때문에, 자, 2m 이하일 때, 자, 2m 이하일 때는 요 그대로 4만이 되겠다. 4만. 4만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2m 초과지. 2m 초과 2.5m 이하. 2.5m 이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5m 초과 3m 이하. 그 다음에 이제, 3m 초과.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네 가지로.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기본 풍량만 제대로 암기하게 되면, 나머지는 좀 쉽다. 그래서, 5천만이다. 5천만. 그래서, 4만 5천이 되겠고, 4만 5천. 그 다음에 이제 5만. 그 다음 만이기 때문에 이제 6만이다. 6만. 자, 요렇게 적용시키면 된다. 그래서 기본 풍량 요것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직거리에 따라서, 2에서 2.5, 그 다음에 2.5에서 3m 초과할 때, 5천만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m 초과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지. 똑같이 이제 이 수직거리에 따라서 이제 기본이 이제 4만 5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40m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4만 5천이 되겠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5천만이 된다. 5천만. 그래서 이제 5만 5천, 6만 5천. 이렇게 되겠다. 요거는 이제 배출량이 되겠다. 그래서 연기를 이제 배출할 양을 제형 구역하고 제형 경계로 구분할 때는 제형 경계로 했을 때는 수직거리 2m 이하일 때는 기본이 40m 원 안에 들어갈 때는 4만이고 그 다음에 40m를 초과할 때는 이제 4만 5천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형 경계일 때, 제형 경계로 구할 때, 제형 경계로 구획할 때 수직거리가 부득이하게 2m를 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요 기준에 따라서 풍량이 달라지더라. 여기까지 지금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 거실이 이제 바닥 면적 500스퀘어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고, 자, 여기에 해당되지. 자,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제형 구역 직경이 35m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형 구역이라 했기 때문에 요 기본 풍량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래서 4만이 된다. 4만. 그런데 이제 문제상에 제형 구역으로도 나올 수 있어. 제형 구역으로 나왔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이 수직거리가 별 얘기 없으면 2m 이하로 한다. 우리가 기본이 수직거리는 제형 경계벽이 60c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하이기 때문에 제형 경계로 해놓고 수직거리에 대한 별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40m 원일 때는 4만, 40m 초과할 때는 이제 5만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몇 번? 라번 4만 큐빅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